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늘 시간은 푸드라마, 이 세상의 어떤 프로젝트 드라마, 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시작한 푸드라마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목에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때 푸드라마 전 시간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한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결말을 언젠가는 한번 그 푸드라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마지막 편이죠. 끝나지 않는 전쟁의 서막으로 시작한 푸드라마를 마지막 종결편입니다. 제목은요, PM이 되고 싶은 영업입니다. 예. 정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실제 PM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 어, 애로사항 중에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큰 장애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겪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감을 하고 싶어서 푸드라마 그때 파일럿으로 한번 시작했던 거를 이제 한번 종결을 짓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지만 첫 번째 시작한 프로젝트 드라마의 어떤 종결편 개념으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목을 보시고 보면은 어, 아시겠지만 PM이 되고 싶은 영업의 반란, 결국 프로젝트는 결국 파국으로, 이렇게 큰 제목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망의 막강 영업이사라고 이렇게 최근에 음,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막강한 칸이 나왔던 것처럼 어, 앤트맨 3편에서 나왔던 영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라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고, 또 한번 공감이 되셨던 내용이 있었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대로 이 푸드라마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100% 리얼이고, 어, 어떤 블로그에서는 소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소설로 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다루고 싶었던 PM이 되고 싶은 영어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내용을 다뤄보면 PM의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그 어, 소위 한가닥 하셨던, 소위 잘 나가셨던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던 PM님들이 여러 번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PM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현업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PM이 이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업이 요청을 하여서 PM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 본, 이 본 프로젝트는 제가 이렇게 그때 오픈을 어렵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드라마 시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간 단계 과정을 이제 오픈을 어, 어렵게 두 명의 PM님이 교체가 되고, 제가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픈이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조그만 게 더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종결 그 오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뒷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M의 무덤이라고 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지나간 PM님들의 어떤 사연과 그때 흔들리는 PM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 PM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 현업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PM님이 정말 어, 다른 개발자들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현업한테 공격도 받고 개발자한테도 이렇게 그 초고수 개발자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잘 다독거려 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푸드라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저한테도 뭐 그렇게 의지도 표명하시고 PM을 계속 하고 싶은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저는 또 그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롤을 받고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PM님이 어려운 상태면 네가 받아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특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어,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PM이 참 안타깝지만 그 훌륭하신 그 전 PM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이 위에서 오다가 내려지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이런 그 과정에서 그 전 PM님과 뭐 알지 못하는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고 그 PM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 그런데 그 지나고 난 뒤에 그 저는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그 PM님들이 정말 어떤 능력을 떠나서 어떤 그 영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업이 그 회사에서 중요하죠. 수행도 중요하고 그 사업을 따오는 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자, 영업이 사업을 따서 수행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영업이든 수행하는 PM이든 개발자든 서로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몸이 되지 않고 누구를 뭐 멸시하거나 누구를 뭐 무능력자로 만든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PM으로 내려가서 하면서 전 PM님들의 그 얘기를 제가 푸드라마에서도 소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기 전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정말 무능력하다. 그 PM은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만 듣고 가서 그렇게 그 듣는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한 거죠. 1차적으로. 근데 실제로 가서 수행을 같이 해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이제 그 지원 업무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현업과 식사를 하고 현업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 PM님이 정말로 그 야근도 그 개발자가 다 퇴근한 뒤에도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심지어 나와서 그 문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현업이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또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교체가 돼서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업이 반대로 저한테 왜 그 전 PM님을 교체하시냐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 그 중간에서 참 애매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영업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100% 믿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근데 그래서 그게 바로 PM의 무덤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저도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웃긴데 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푸드라마 전편 시간에도 전전편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장 또 주인공이자 그 빌런에 해당되는, 제가 뭐 빌런이라고 표현한 게 참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PM이니까요. 자, 빌런에 해당되는 초강력 그 어, 설계자, 그리고 뭐 초고수 개발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중에 왕 중에 왕은 초강력 설계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투입할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업무를 좌지우지하고 현업과 그 업무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어, 때로는 현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PM한테는 전달을 안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항상 PM은 주간 보고를 들어갈 때마다 매일 혼나는 혼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PM님 말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왜 개발자나 설계자가 된다고 하는데 PM님은 안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초강력 설계자가 있었죠. 그죠? 그 푸드라마 그 블로그에 보면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으니 그렇게 소설처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알게 됐죠. 이제 그 전 PM님이 가실 때 제가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토로를 듣고, 그리고 현업을 통해서도 전 PM님이 잘못이 아니었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어떤 잘못 꼬여갔던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강력 설계자에 의해서 잘못 그 현업하고 결탁해서 업무를 정해 버린다든지, 그 PM한테 공유가 안 돼 버리니까 이 프로젝트가 계속 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 일정이 계속 밀리겠죠. 그런데 그 요구 사항들은 현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작업 분량은 개발 분량은 늘어나고 일정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초강력 설계자는 자기는 계속 그 프로젝트를 계속 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지연되나 이런 거는 크게 데미지가 없죠. 결국은 지연이 돼도 수행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수행하고 있는 PM이 뭐 잘리거나 아니면은 그만두거나 결국 좌천되거나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결국 개발자나 설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전전시간 뭐 이렇게 포드라마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스템이 자그마한 게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초강력 설계자가 설계를 사전에 했겠죠. 그리고 DB도 설계를 했을 거고, 그렇게 업무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초강력 설계자를 프로젝트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설계를 하겠다 현업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설계자를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나 그냥 그 설계자를 빼버린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남은 업무만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그 메인 업무에 대한 부분 롤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남은 업무를 정리하려 그러면 요구사항들이 많이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이나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초강력 설계자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그게 계속 지연되고, 안 그래도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더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 메인 업무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도 그 업무를 그 초강력 설계자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또 사람을 빼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은 프로젝트 남은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은 그 급여나 이런 거를 받아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메인 업무는 제가 아는 거죠. PM으로서. 그리고 설계까지 제가 하려고
그 업무를 가져와서 그 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초강력 설계자의 롤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초강력 설계자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렵게 이걸 끌고 왔는데 이거를 왜 자기 업무를 배제를 시키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다. 제가 PM이니까. 그리고 뭐 그 사유를 댔어요. 뭐 꼭 그 설계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라고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 PM님도 사실 교체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당신 잘못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잘못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맡아서 하겠다. 요렇게 그러면 설계자분도 당연히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대한 거를 안 해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만 정리해달라. 어찌 보면 이렇게 편하게 해드린 거죠. 이제 그래서 또 나름 또 자기만의 그거를 가져가고 싶었던 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위주로 해서 뭐 1년, 2년, 3년 계속 그 유지보수도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강하게 제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을 해줄 것이냐 그거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다 보니까 그 총학력 설계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 메인 업무를 하러 온 것이지 그 서브 업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롤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결정대로 하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계약을 미룬 것이 아니라 롤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PM으로서 결정을 하고 그 망가졌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현업한테도 주간 보고나 그 설계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겠다. 그러니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계약 기간은 그 원래대로 그 계약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총학력 설계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계약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롤만 바꾼 거예요. 대신에 그 부분은 계약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하고 결국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지상정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PM이 끌고 가지만 이렇게 망가졌는 그 망가졌던 사유 중에 일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PM을 그분이 교체를 두 명이나 직접 시켜버리고 상당히 뭐 푸드라마 전 시간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계자분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그 PM이 실제로 교체가 돼버렸거든요. 정말 저도 그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의도대로 그렇게 100%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을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게 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충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설계하는 부분을 일부분 제가 PM이지만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 프로젝트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 부분이 했던 업무를 제가 가져와서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롤을 수행한 거죠. 물론 현업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8개월 이상을 그 사람이 결정을 하고 업무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빠지고도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 IT 운영 인력들도 그 총학력 설계자 굉장히 유대가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 실제로 공격도 많이 했고요. 아니 그 사람을 왜 뺐냐 이렇게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회의를 했어요. 물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게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지연이 되고 그 부분이 좀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기도 하고
반박도 했었어요.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 그래서 제가 그 설계자를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설계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되게 제가 PM으로서 되게 황당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강한 영업 이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말에 그 회사에서 어떤 언지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전개될 거에 대해서 뭐 다시 분명히 저는 보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설계자에 대한 회유를 했다. 물론 메인 업무에서는 배제시켰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와달라. 계약을 유지하고 나는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고사를 했고 나가겠다고 해서 결국 나갔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설계자는 다시 돌아왔어요. PM의 의사에 무관하게 돌아온 거죠. 자, 이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영업이사인데 굉장히 황당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린 사람 중에 그 60% 이상이 저는 이 초강력 설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무를 너무 잘못 설계를 하기도 했지만 현업에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PM한테도 결정사항을 공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PM이 모든 걸 관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초강력 설계자가 관장하다 보니까 현업도 요구사항 결정을 이 설계자하고 해버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숨은 조력자, 자, 3번입니다. 자, 숨은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영화 필름을 그 예전 시간으로 돌려보면 제가 본사에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투입되기 전에 이 영업이사를 통해서 그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전 PM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요구사항 정리도 안 한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설계자가 엄청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설계자는 좋게 얘기하고 기존의 PM은 굉장히 욕을 먹고 그리고 이 영업이사를 통해서 그 저희 이제 그 최고 이제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팀장님 통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들은지 몰라요. 전 PM님에 대한 욕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것을 전달한 그 영업 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전달을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의 입맛에 맞게 그 설계자는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데리고 왔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이제 꿍꿍이가 맞아서 이제 PM을 모함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다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픈을 하고 마지막 남은 상태에서 설계자를 이제 배제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 이사는 그런 게 자기 사람을 뺀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저랑도 부딪혔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을 다 알았으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망가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영업이사의 어떤 잘못된 그 인력 배치와 그리고 잘못된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PM과 협업해서 빼야 되는데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PM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교체가 됩니다. 저도 교체가 돼서 나오게 돼요. 이 숨은 조력자는 영업이사에 의해서 영업이사가 이제 PM으로 갑니다. 저를 대신해서 PM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이 영업이사라는 사람이 PM을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으로만 한 사람이 어쨌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PM 사업 관리하고 또 다른 영역인데 그런데 제가 이 푸드라마 제목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영업은 PM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초강력 설계자는 개발 PL에 해당되는 거고 그 PM이 꼭 개발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업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똘똘한 개발 PL을 세워놓고 전체를 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업력을 통해서 이 자기 어떤 어떤 영업을 넓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능력으로 인정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이 PM이 되고 싶은 영업의 의도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거나 노력하는 PM을 짓밟으면서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설계자를 이렇게 그 권력을 키워주고 그 업무를 메인으로 처리해버리고 PM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고 그 영업을 주간보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막, 막 이거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수행 PM에 와서 모든 거를 현업을 통해서 커버를 치고 제가 온몸으로 맡고 있는데 영업이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현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영업과 같은 회사 영업과 수행팀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목소리를 내고 딴지를 거는 게 현업이 아니고 같은 회사의 영업이 그런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영업을 배제시키고 주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간 보고 참여할까요? 그러니까 주간 보고 안 오셔도 된다고. 뭐 바쁘신 것 같으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것도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서 막 대놓고 얘기하지는 절대 않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리고 주간 보고 시간에 영업이 올 필요가 있나요? 영업이 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처음에 사업할 때 그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와서 뭐 현업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수행했던 인력들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게 영업이지, 와서 감나라 배나라 요건을 정의하고 하는 거는 영업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영업은 PM이 되고 싶었구나. 사업 관리 PM을 하면서 플러스 영업도 하고 그 고객 관리도 하고 아니 모든 걸 세트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똘똘한 자기 말을 잘 듣는 개발 PM을 얹혀놓고 뭐 PM을 완전히 짓눌린 거죠. 자기 꼭두가시처럼 하려고 했는데 PM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체를 시켜버렸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말을 안 듣거든요. 당연히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생각했던, 저도 PM을 뭐 여러 번 했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사- 영업도 주간 보고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 설계자도 배제시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망가졌다고 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자, 더 웃긴 거는 또 있습니다. 자, 영업이사 위에 팀장이 있죠. 그 이제 사업을 맡고 있는 팀장이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한테.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아니, 이 프로젝트를 망친 초강력 설계자를 내가 배제를 시켰다. 그런데 PM하고 의논도 없이 영업이 복귀를 시켰다. 너무 황당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 팀장, 그 본부장님이 그 무마를 시켰어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사업일지라도 영업의 뜻에 거스르면 누구도 배제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 푸드라마를 이때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말 어려운 순간까지 이게 그 오픈이 6개월짜리 사업이 6개월이 지연되어서 1년짜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1, 2개월 더 지연됐죠. 그거를 제가 들어가서 오픈을 몇 번을 미루고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단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마이그레이션하고 조그만 시스템 오픈이 하나 있었어요. 그 큰 거 두 가지는 오픈을 하고 그 마지막 작은 거 3분의 1짜리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났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영업도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 영업과 결탁한 설계자도 배제를 시켰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 제가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 PM으로 내려오고 그 설계자가 다시 돌아와서 또 좌지우지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본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겠죠. 갔고.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말입니다. 파국의 종말. 그래서 저는 그 복귀한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너무 이렇게 들리는데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황당했고,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되게 배신감도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푸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해서 제가 이 저 제목으로 시작한 거 아시죠? 정말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3분의 1을 오픈시키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현업한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PM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끝낼 테니 끝까지 믿어달라 하면서 오픈도 했고 현업도 신뢰가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설계자가 많은 부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걱정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교체되고 저는 본사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들리는 얘기를 아예 저는 듣고 싶지가 않았고 그 관련된 어떤 부장이나 이사가 얘기해 줄 때 저는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결말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었거든요. 자, 그때 그 초강력 설계자를 옹호했던 IT 운영 개발자도 마지막엔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주간 보거나 이럴 때 그 마지막 설계자를 제가 배제하려고 할 때 그 IT 운영 그 인력들은 정말 저한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왜 그 사람을 빼냐? 그 사람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지연돼도 그 사람을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그 총학력 설계자를 옹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빠지고 총학력 설계자가 사실상 PM이고 관리만 영업이 한 거죠. 사실은 영업도 개발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총학력 설계자가 이제 PM이 된 거예요. 정말 좌지우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같이 그 같이 결탁하고 옹호했던 그 IT 운영 인력도 도망갔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걱정됐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으니까 제일 잘 많이 알잖아요. IT 운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 IT 운영 인력도 나중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리고 그 푸드라마에 보면 현업 PM이 나와요. 처음에는 도와줬다가 또 저를 공격했을 PM도 나중에 식사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어, 오픈하는 데는 이제 나중에 뜻을 모아서 조금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제가 마지막 나올 때도 그랬어요. 현업 PM이 전화가 왔어요. 왜 부장님 일도 잘하시고 오픈도 잘하셨는데 왜 교체가 된 거야죠? 그리고 저한테 왜 교체에 대한 그 회사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저도 통보를 뭐 이렇게 당일날인가 이틀인가 받았지만 현업한테도 말하지 않고 영업이 그냥 그냥 교체를 해버리고 설계자를 복귀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현업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참 제가 같이 다닌 회사 영업이었지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IT PM도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무관하게 다른 데로 다른 업무를 배정하고 자기가 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운영 IT 거의 팀장격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파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인가? 그러니까 또 황당한 거죠. 왜지? 그 프로젝트 끝나면은 그걸 그 팀장처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IT 운영 팀장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그거를 뭐 배제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인력도 어, 도망가고 그 프로젝트 했던 IT 그 현업 쪽에 IT 인력들도 도망가고 그 IT 인력의 현업 PM도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배정하려고 배정됐다고 제가 뭐 네트워크 쪽인가 전혀 업무가 다르거든요. 그쪽은 실제로 하는 업무 영역인데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시스템 영역이잖아요.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프로젝트가 문제가 많았으면 현업들도 그 그거를 업무에서 떠나고 싶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영업이사가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 쪽 회사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그 수행사의 PM으로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고 오픈이 안 된 거는 고객사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물론 뭐 많이 요구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오픈을 제대로 안 해주고 에러가 많이 났으니까 당연히 지연이 되고 고객에서는 당연히 검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연된 것이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객사의 그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수행사의 어떤 그 수행하면서 설계가 잘못 일어나고 뭐 수행 인력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PM도 교체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PM을 실제로 교체를 해라고 한 거는 그 설계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업이 교체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업이 저한테 그 전 교체된 PM에 대해서 PM님 잘하시는데 왜 교체하시냐고 그 영업이 교체 사인을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설계자와 영업이 결론을 내고 이렇게 막 요구사항도 계속 뭐 해결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니까 교체를 해야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초강력 설계자의 어떤 뜻에 거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PM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음, 그렇게 나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나쁘게 보이게 하고 현업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주간 보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걸 저도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고객도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업이사도 고객 쪽을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6개월짜리가 1년을 넘어가서 1년 몇 개월짜리가 되다 보니까 근데 현업도 그러니까 고객 쪽도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미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욕을 하면서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해버려서 그냥 검수를 해버렸대. 조건부 검수로. 그러니까 이제 수행사에서도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고객사에도 얘기가 더 이상 우리는 진행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고객 쪽도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죠. 욕을 하면서 서로 욕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푸드라마 그 결론은 참 저도 교체가 됐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네. 그 이런 프로젝트는 참 처음이에요. 저도 그 이 PM이 되고 싶은 영업과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 설계자의 어떤 횡포로 인한 이 두 사람의 결탁으로 프로젝트가 6개월짜리가 1년이 넘게 지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체되고 결국은 파국으로 정말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소문이 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그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한번 PM으로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그 많이 도전하는 초보 PM님도 계시고 지금 수행하는 PM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PM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 서로 같은 회사인데도 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팠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정말 그 설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고객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라도 영업이 도와줘야지 오히려 PM을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PM을 막 아무 사유도 없이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이런 초강력 설계자처럼 꼼짝각시 같은 개발 피해를 두고 영업이 PM처럼 행동하고 싶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정말 배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수행하는 PM인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런 설계자는 반드시 배제를, 설계 기간에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자가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서 현업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PM이 배제되고 요건에 대해서 PM이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보이면 이런 설계자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업에서, 두 번째로 영업에서 이렇게 수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마치 PM처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영업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영업이 수행 기간에 이렇게 주간 보고에 참여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이런 건 잘못됐고요. 그리고 영업 위에 있는 결정자, 본부장, 어떤 팀장격에 해당되는 분들도 영업의 목표가, 물론 영업이 돈을 벌어오고 수익을 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어떤 영업이 개입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PM이 좀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팀장이나 본부장님은 PM이 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또 파악을 이게 제대로 해야 되지, 영업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언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를 더 망가뜨리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자, 푸드라마, 자, 이제 첫 번째 푸드라마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푸드라마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푸드라마 제가 마지막 편은 정리해서 다시 소설로 좀 상세하게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시즌 1에서 했던 산출물 시리즈 편, 그리고 PM 가이드 블로그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즌 2 지금 이제 2편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